자, 두 번째로 진도 수업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진도 수업은 학원 수업이고요. 학원에서 진행하는 수업입니다. 진도 수업은 저희가 그 교재로 개념 교재를 수학에서만 쓰는데 수학에서에 있는 필수 예제를 학습하게 되는 거고요. 예습을 통해서 기본적인 1차 수업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필수 예제 학습은 2차 개념 학습이고 그래서 개념이 완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의 개념 학습을 통해서 개념을 반복하고 완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핵심 포인트가 자, 또한 집에서 하기 어려웠던 심화 개념 학습을 합니다. 좀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개념, 추가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보완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80% 정도의 80% 이상의 개념을 집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심화 개념 학습이 완전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특징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알려준다. 선생님 학생한테 이런 수업 구조로는 정말 효율적인 수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효율적인 개념 학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모든 필수 유지 학습은 풀이는 서술형 풀이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풀이 첨삭을 하게 되고요.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어떤 부분을 아이가 잘못하고 있는지, 또 중요한 부분들은 이 아이들이 모르고 있는 오개념이 있습니다. 잘못된 개념들. 이런 개념들을 잡아주는 것만 해도 엄청 중요한 일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개념 완성을 하고, 풀이 첨삭을 통해서 오개념을 잡아준다. 이것들이 아주 중요한 개념을 학습하는 게 개념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하지만 그 개념이 중요하다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개념을 반복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개념을 인강을 듣고 어떻게 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아이들이 개념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지를 만들어준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학원 수업 중에 진도 수업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모르는 문제 접근법입니다. 보통 아이들 실력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이 모르는 문제를 하위권 아이들일수록 모르는 문제를 못 참습니다. 질문을 빨리 해요. 좀 모르겠어요. 10개 중에 9개를 몰라요. 그죠? 10개 중에 9개 모른다? 그냥 9등급이에요. 9등급. 10개 중에 1개만 모르겠다. 그런 애가 1등급인 거죠. 예를 들면. 좀 과하게 제가 비유했지만 모르는 문제를 자기 끙끙대고 풀 수 있는 아이들일수록 성적이 높다고 보시는데 이게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문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하는 방법들을 배워야 되고 이제 습득해야 되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한 부분도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학원 수업, 진도 수업을 하는 학원 수업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개념 완성이고 개념을 정말로 아이들이 오래 기억할 수 있게 해준다. 개념을 정말 완성해보자. 그 다음 두 번째가 문제를 풀면서 생기는 문제를 풀면서 생기는 습관, 태도들을 잡아주자. 그래서 올바른 학습 습관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학원 수업의 특징 하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학습 습관 만드는 거가 엄청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자, 진도 수업에 있는 필수 예제는 저희가 개념 교재를 수학의 셈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생긴 수학의 셈이 있는데 자, 필수 예제는 집에서 이제 풀었던 거고 예습으로 이렇게 밑에 부분에 예제를 푸는 거죠. 이렇게 예제는 집에서 예습, 유제는 학원에서 진도 학습. 이렇게 푸는 거죠. 이렇게 푸는 거죠. 근데 보시면은 위에 요 해에 해당 개념에 대한 내용이 풀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또 보통의 아이들은 위에 것도 풀거든요. 이거 기억이 안 난다. 위에 걸 뭐 풀게 되는 거죠. 우리의 뇌는 훈련을 통해서 정말 강화가 되는데 내가 개념이 생각 안 나더라도 자꾸 기억하려고 노력을 하고 끙끙대면은 그렇게 다시 기억해낸 개념들은 정말 기억이 오래 갑니다.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풀이를 보고 풀리게 되면은 그 또한 오래가지 않기 때문에 이 필수 유지에 대한 항목들을 모아서 이렇게 학습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위에 풀이가 안 나와 있는 이렇게 유제만 따로 모아놓은 학습지를 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학습한 개념들을 예습하고 진도 수업을 예습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어렵겠지만 기억을 되살려서 끙끙대고 개념을 끄집어내서 푸는 연습을 하자라는 게 이제 취지인 거죠. 이렇게 필수 예제 학습지를 이제 풀게 되는 겁니다. 전적으로 집에서 예습하고 학원에서 질문하고 배웠던 개념만을 가지고 이제 풀어야 되는 겁니다. 추가의 어떤 설명 없이 푸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제 1번부터 유제 1번부터 1번, 2번, 3번에서 풀게 되는 거죠. 다 푼 다음에 당연히 채점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그래서 유제를 쭉 풀게 되는 거고. 이렇게 이 정도 되는 수준의 아이들이 제대로 공부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집에서 예습을 제대로 해온 거죠. 기본 개념을
이제 제대로 알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르는 문제는 접근법에 대해서도 참 할 얘기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심화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 심화 문제를 못 푸는 아이들 어떻게 풀게 할 건지에 대한 접근법에 대해서는 이제 내용이 길다 보니까 저희 블로그에 아까 잠깐 보여드린 블로그에 보시면은 이제 생각하는 힘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설명해봐. 괜찮아, 설명해봐. 설명하면서 다시 공부하자. 어려운 문제 풀었다. 그럼 반드시 테스트 하는 거죠. 아이들이 말을 반복하게 하면 할수록,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생각만 하는 것보다 말을 많이 할수록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방법 중 하나가 설명해봐. 구리 테스트 엄청 많이 합니다. 엄청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블로그를 통해서 한번 둘러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3일 누적 학습을 통해서 심한 문제를 풀 수 있게 한다. 생각하는 힘, 사고력, 그다음 어려운 문제를 풀게 될 때 어떻게 설명할 건지를 생각하면서 푸는 거, 그다음에 설명 반복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에 대한 두려움은 없을 수가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블로그를 참고해서 둘러보시기. 자, 다음은 단원평가입니다. 단원평가. 단원평가는 단원을 마무리하는 평가죠. 네, 엄청 중요합니다. 공부의 목적이에요. 단기적인 목적을 주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내가 지금 공부하는 거, 예습을 하고 학원에서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목적이 뭐냐? 너 왜 공부하니? 수학을 왜 하니 공부를? 수학을 왜 할까요? 아이들이 참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수학 공부하는 이유는 학교에서 시험 보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 중 하나겠죠. 네. 자, 공부의 목적은 뭐냐면 이 단원평가를 통과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동기부여가 많이 된 아이들은 그렇지 않지만 이 동기부여가 약한 아이들은 단기적인 목표를 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공부할 의욕을 잃게 돼요. 그래서 단기적인 공부의 목적이다. 단원평가가. 즉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이거 통과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딴 거 없어. 그냥 단원평가만 잘하면 돼. 그러면 돼. 자, 이 결과를 학부모와 공유합니다. 이 단원평가의 결과를 가지고 현재 아이의 수준과 상태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가장 잘할 수 있는 학생들의 상태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저희가 공유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생긴 단원평가를 하죠. 이제 단원평가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여드리는 거는 아이들이 학원에서 본인이 했던 수학의 셈을 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수학의 셈, 그러니까 본인이 했던 개념 교재에 있는 걸 할 수도 있는 거고, 중위권 아이들은 이렇게 많이 하죠. 중위권 아이들은 이제 그렇지 않고 다른 비슷한 난이도의 다른 걸로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상위권 아이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단원평가의 종류는 이제 몇 가지가 있고, 사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본인이 공부했던 걸 가지고 하는 것, 1차적으로 요거를 잘한다 하는 상위권 아이들은 이제 별도의 단원평가가 있습니다. 요거는 수학의 셈인데 내용을 가지고 만든 단원평가입니다. 그래서 한 10문제 정도를 추려서 시험을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통과를 해야지만 된다. 실패하면 보충학습을 한다. 이제 아이들이 이제 여기 정말 싫어서 이제 그 단원평가를 열심히 공부하고 학습해야 되는 거죠. 자, 보충학습은 상황별로 보충학습합니다. 이제 결과를 보고 개념이 너무 안 되어 있다. 그러면 개념학습을 다시 해야 됩니다. 개념학습을 다시 처음부터 또는 뭐 조금 보완해서 하게 되는 거고, 개념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유형이 부족한 것 같아. 그럼 그 특정 유형에 대해서 학습을 하거나, 또는 쉬운 거는 잘 푼데 어려운 걸 못 푼다. 그럼 그 심화학습을 통해서 이제 보충학습하는 거죠. 그래서 보충학습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하게 되는 거고, 대부분의 경우에 단원평가에서 보충학습하는 경우는 이 개념학습이 덜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첫 번째 걸로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단원평가의 결과들을 학습 기록을 하게 되는 거고, 이 학습 기록을 해둔 결과를 가지고 목록을 보면서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족한 단원의 개념을 언제 다시 했는지를 체크를 꼭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학교 시험 대비 적절한 긴장감 연습도 하게 되는 겁니다. 시간을 재고 20분, 30분 시간을 재고 이제 문제를 풀게 하는 거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학교 시험과 비슷한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는 효과도 같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